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지은 대표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빙글에 97,000원에 30%예요. 97,000원에 30%요? 예, 하창환 그 본부장님 잘 나오셨네요. 좀 그분 잘 알던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빙글에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 지가 꽤 되셨는데 그래도 최근에 뭔가 긍정적인 뉴스들 많잖아요. 뭐 인적 분할이라든지. 어떻게 보실까요, 본부장님? 최근에 이제 식품주들이 음식료 종목군들이 네. 좀 그래도 상당히 좀 반등의 기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 리포트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수출 지역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음식료 부분이 상당히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수출에 대한 속도 대비했을 때 이번에 랠리가 나올 때 주가의 추이가 너무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를 맞춰 나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일봉상으로 보면은 뭔가 명확하게 바닥에 잡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봉과 월봉은 이제야 막 돌리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93,000원 라인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뭔가 굉장히 추매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신뢰도를 좀 가지려면은 주봉상으로 한 3번에서 4개 정도가 나와줘야 연속적인 좀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월봉상으로는 사실상 배팅을 한번 걸어볼 만한 자리이기는 한데 이게 다음 캔들 자체가 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사실 몇 거래일이 안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일단 이번 달까지는 꼭 참고 좀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비중 자체가 좀 높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종목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지금 비중 30%짜리에 지금 요거 담아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HTS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증권사별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한 3개 정도로 나누실 수 있어요. 키움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그냥 유가증권 대체로 보내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10%대로 3개를 나누신 다음에 그 첫 번째 거부터 조금 추매를 들어가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게 어떨 때 다음 달 월봉에서 이제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추세에 뭔가 전환의 시효를 만들면서, 이게 우리나라는 N자형 패턴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목선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평단 조절하시고요. 이번에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여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자체는 너무 짧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봉이랑 월봉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한 분기, 조금 시간 걸리면 2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지금 지수 ETF를 하신 다음에 그거 수익 난 걸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것도 현금을 만드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글에 좀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전. 한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0%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12,800원이요. 12,800원이요? 우리 시청자님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지금 한참 된 것 같아요. 한참 되셨고요. 네. 그러니까요, 수익도 보셨을 법한데, 네, 못 봤어요. 그러면 수익을 못 보셨고요. 저가 사고 나서 그냥 바로 다 내림밖에 찼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걸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내칠까 해갖고요. 추가 매수 고민 중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살짝. 아니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나 해갖고. 네, 알겠습니다. 살짝 수익 네, 중이시긴 한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재은 대표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더 많이 보시려면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보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의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그냥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1선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밸류업 관련돼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기업들에게 수급이 좀 들어가고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데, 한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경향들이 있었지만 주주 환원책을
종목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방어되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지금 시장에서는 밸류업 관련된 종목으로 또 부각도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리포트를 좀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프랑스 쪽으로 또 진출을 했다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통해서 매출에 대한 성장 이제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겨울이 생각보다 늦게 오기는 했지만 보통 이제 패션 의류 쪽은 겨울이 성수기죠. 왜냐하면 고부가 좀 비싼 옷이 많이 팔리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겨울이 길면 길수록 좋은데 이번에 상대적으로 좀 늦게 겨울이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두꺼운 옷들이 팔릴 수 있는 시기들이 또 찾아왔고 한성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 좀 기대감을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 중에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온라인 매출의 비중도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이 결국에 늘어난다는 것은 비용에 대한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하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물론 시장에서의 관심도적인 측면들은 좀 떨어져 있다는 게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패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 뭐 17,000원까지는 한번 이때 10월 달에 한번 17,000 부근을 17,160원까지 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가격대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비중은 10%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크지 않은 종목에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은 지금 이대로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좀 지양해보자. 시장이 핫하게 뭐 돌아가고 있는 만큼 오히려 핫한 종목으로 갈아타보자.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한섬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수고하십니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하나투어요. 하나투어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6만 원에 20%요. 6만 원에 20%요? 네. 시청자님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아. 몇 달 돼서요. 오래 기다리셨고요. 오늘 그래도 매수가까지 왔었네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참 매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겁이 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 긍정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우리 청자님 꽤 오래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매수가까지 왔습니다. 수익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일단 수급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좀 트렌드가 있습니다. 하나투어 보시면 요 기관에서의 매수가 연달아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연기금이 쫙 땡기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올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외국인이 들어오잖아요. 자, 제가 다른 차트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주가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이 친구의 수급을 보시면은 기간이 땡기고요, 연기금이 땡기고요, 외국인이 땡기죠. 똑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바텀 피싱하는 종목군들 전부 다 똑같아요. JYP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시면은 기관이 담아주고 있고 연기금 땡기고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주가 추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모두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트렌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연기금이 오늘 지면신문 보셨으면 연기금이 열일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바텀 피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1조 7,8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러한 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연속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투어도 그러고 마찬가지로 모두투어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이제 여행 업계가 예전처럼 이제 패키지 여행으로만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엔 자유 여행을 상당히 많이 가고 여행 프로도 보시면 거의 다 자유 여행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이제 엮어가지고 하는 상품들로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의 수요는 여전히 좀 뜨거운 상황이고 최근에 중국의 무비자도 그렇고요. 그다음 여행 붐 정말 엄청납니다. 저는 가끔씩 그냥 공항을 한 번씩 가봐요. 주차비 내고 가보는데 요즘에도 정말
오히려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속성을 좀 더 가질 것 같고요. 대신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62,500원에서 한 번, 그리고 66,000원 정도에서 한 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타점 자체가 조금은 이번엔 아쉽기 때문에 62,500원 부분에서 일단 절반 익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뚫어주고 가면은 66,000원까지는 보겠는데 그게 안 되고 올라가다 빠지면 62,000원에서 나머지 물량 다 정리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주가 추이 변동이 생기면 요거 꼭 보세요. 기관이 털었는지 외국인이 나갔는지 요것만 보시면은 그래도 좀 의사결정하시기에 상당히 좀 편해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 너무 좋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나갈 때 그때 좀 매도를 해보자.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하나투어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0416번님께서 위세 아이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7,800원에 5%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갑자기 두 자릿수대로 급등했는데 추가 매수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세 아이텍 시가총액이 366억이에요. 네. 작은 분량에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보시고 추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종목 오늘 급등한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전일에 나왔던 46억 규모의 BCI 기반 디지털 의료기술 연구과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 관련돼서 AI와 빅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AI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기업들이 많이 시세 흐름들이 좀 좋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 이슈가 연구과제를 수주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같이 접목해서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당일에 오늘 굉장히 큰 급등세가 나와줬는데 고가 기준으로 27%의 급등이 나와줬고 거래량도 상당히 4월달 이후에 오랜만에 좀 많이 실려주면서 기대감을 갖게는 만들었긴 했고 또 121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흐름까지 나와주긴 했지만 이 시세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2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2거래일 정도 확인을 하신 이후에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5%의 비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워낙 낮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원하지 않는 이슈가 갑작스러운 이런 급등과 함께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위험성 존재한다라는 거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2거래일 동안에 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던가 거래량을 수반한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약간의 쉬어가는 타이밍을 만든다던가 이대로 꼭 다시 한번 좀 고꾸라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방금 앞서서 드린 것처럼 AI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그 안에서의 명확한 이슈가 없이 좀 순환매가 나오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좀 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거래일 정도 더 보시면서 그 추이에 대한 그 정확도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5% 정도의 추가 매수는 그때 가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세 아이텍 오늘 급등의 이유와 함께 추가 매수는 일단 밀어두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3394번님의 상담입니다. TDS팜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8,790원에 25% 가지고 계십니다. 신규 상장주라서 꺼렸는데 충분히 빠지고 실적도 나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신규 상장 종목들 최근에 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참 많아가지고 신규 상장주 고려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충분히 빠졌다라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좀 일단 궁금한데 네. 글쎄요,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한가 한번 나왔고 좀 상승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 아직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도 크지 않긴 한데 만약에 저는 5일선 이탈되면 일단 끊었다가 다시 갈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끊을 라인도 좀 짧게 잡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 다시 되돌림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치매 패치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실적도 좀 일부 있고 모멘텀도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이제 발목이 잡힌 기간이 꽤 길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가격대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수준의 신규 매수자가 다 던질 수 있냐면 10월 14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 반 정도는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신규 상장했을 때 좀 핫하게 움직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뭔가 물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좀 반등 나오지 않나? 3개월에 한 번, 신규 상장 중에 6개월에 한 번씩 좀 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기술적인 배팅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최근에 상한가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일단은 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5일선 이탈되면 일단 반 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돌파하면 사거나 그런 식으로 볼 것 같고 7%가 넘어가면은 전량 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에서 패배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히 끊어 주신 다음에 다시 뭐 거래량이 쏠린다거나 모멘텀이 터져서 움직일 때 충분히 쫓아가서 좀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D 에스팜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수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82,000원 30%. 82,000원에 30%요? 네네. 그때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 이때 있을 때 그때 들어가셨나 봐요, 예.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 8, 9만 원대 올라오는가 해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창근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일단락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산업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두산 쪽에서 지금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에 좀 변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로보로보 같은 애들 보시면 바닥에서 지금 벌써 많이 올랐죠. 40, 50% 올라왔고 심지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초입 부분인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좀 질질 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병에 대한 정확한 이슈가 다 이행이 돼야지 주가의 추이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지금 얘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비율에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이제 의사결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로봇 산업이 지금 AI 쪽에서 다시 투남에 돌고 있잖아요. 지금 AI 우리 2023년 1월 때를 복귀를 해보세요. AI 소프트웨어부터 급등을 했고 이제 AI 의료기기부터 급등을 했죠. AI 의료기기부터 급등을 하고 그다음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면서 이제 하드웨어 넘어가면서 로봇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순환매가 지금 돌았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약간은 좀 소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세요. 거래량이 늘어나질 않잖아요. 로봇주들 다 거래량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다 거래량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왜 후순위일까?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 나중에 킬 맞추기를 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만약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뭐 평단까지는 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좀 시간을 여유롭게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로봇 기업 대비해서 뭔가 시세가 좀 약할 수는 있지만 평단가 그 이상까지는 가능하다.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 지오릿 에너지고요. 네. 비중은 10%, 매수가는 2,350원이요. 지오릿 에너지요. 네네. 지금 시간에서 오르는 거 보고 연락을 주셨을까요, 시청자님? 그래, 이게 제가 이제 한 6월 달에 그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게 뭐 900원까지 매게 갔다가 요즘 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매수가까지 오른지 아니면 손절을 해가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럼 바로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오릿 에너지 지금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뭐 엔투텍 같은 기업도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공시가 하나 나왔던데 양수 계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좀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오릿 에너지의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에이프로젠 외에 일인한테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던가 그리고 단열 재가공 판매를 하고 철강제 유통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 그동안 엔투텍이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이제 새로 주인이 바뀌면서 더욱더 주가가 짓눌려 있던 부분이 좀 더 활개를 치고 그리고 에이프로젠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게 시간에서 좀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또 나왔던 이슈를 보니까 3자 배정의 유증이 또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유상증자가 나오면 통상 3자 배정으로 나오면 시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좋게 되기 때문에 3자 배정 유상증자도 같이 좀 나왔다는 거, 운영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데 최대 주주도 변경을 하고 그다음 운영 자금을 또 조달을 해서 좀 쇄신하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에서는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노스볼트 관련돼서 2차 전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최대 배터리 사잖아요. 노스볼트는 유럽 쪽에서. 근데 이게 파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 반사이익이 우리나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시장에서는 좀 찾아 나섰는데 그 일환으로 지오릿 에너지도 같이 좀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리튬 지점 추출 파일럿 플랜트 설치와 운영에 대한 관련 협약서를 이제 체결을 했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양극재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대한 연결고리로 최근 시장에서의 흐름이 좀 좋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기에 또 적절하게 이런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많이 터져줬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의 이 기업에 대한 체질이 변화할 수 있는 이슈들도 같이 붙어줬기 때문에 추가 시세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너무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지금 매수가가 2,35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여기까지 시세가 좀 저도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항대 지금 딱 가격인 것 같아요. 1,850원, 60원대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번에 내일 이제 본 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돌파가 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2,250원, 2,300원까지 다시 한번 좀 상승의 흐름들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거의 매수가시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꺾이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힘을 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또 추세가 금방 꺾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 일단 1차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 좀 보시고 만약에 추가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가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오릿 에너지 만약 내일 슈팅이 나온다면 매수가 부분에서 꼭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현재 지오릿 에너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엔투텍 역시나 7.84%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0094번님께서 대한항공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4,65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요. 합병 이슈와 외국인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는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 그래도 아주 살짝 수익 중이시긴 한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주가가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탐욕에 지금 빠져든 거거든요. 네. 그 돌파 매매 하셨는데 가격이 딱 돌파 매매 하신 가격이에요. 어제 그러면 매수를 하셨을까요? 뭐 어제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10월 말일 수도 있고요. 분명 타점 잘 잡으셔갖고 배팅을 걸었을 거고. 예를 들면 10월 초반에 이제 만약에 10월 후반에 사셨다. 그럼 떨어졌을 때 이거 안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에이 껄무새 이러면서 하는 건데 이 탐욕에 빠져들면은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라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밑에서 올라온 거 생각하셔야죠. 지금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이 대한항공 치고 30% 올랐으면은 다른 종목에서 상한가 2번 반 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자꾸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대해 변수가 생겨서 대한항공은 쭉 빠지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누구나 다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은 차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대한항공을 정말 좋게 보신다라면 비중을 20%나 담으셨기 때문에 혹시나 리스크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내가 주식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자금으로 홀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 돈 다 태워놓고 만약에 빠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응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때는 손절밖에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가는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좀 최근에 기관이 굉장히 많이 담아주고 있고요. 연기금도 상당히 많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굉장히 리포트 커버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조차도 합병하고 나온 시너지가 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이 대한항공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화물 돈 잘 버는 거 갖다 버리면서 이제 합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병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연속성을 좀 갖는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주가의 추이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역배열. 왜냐면 이게 약간 병합한다라고 계속 하고 하다가 계속 밀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쉬다가 이제 드디어 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타점상으로는 해도 돼요. 만약에 현금이 그 이제 대한항공만 사시고 나머지 종목이 하나도 없고 현금만 다 있으시면 태우셔도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정말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번 올라가다 1차 눌림목에 나왔을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추세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조급해지면은 물리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댓글로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도 일단 저는 리스크 관리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말고 일단 갖고 계신 물량만 가져가 보자, 수익 챙겨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대한항공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기업 가지고 계실까요? S-오일이요. S-오일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50%고요. 네. 76,000원. 76,000원이요. 네. 최근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오래됐어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요. 네. 이게 다른 걸로 이렇게 매매 교체해야 되나? 너무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S-오일 굉장히 예전에 들어가셨고 비중도 많으세요. 지금이라도 교체 매매를 해야 될까요? 저는 비중 50%이시기 때문에 네. 교체 매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답답하시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대로 지속이 되고 주가 흐름이 계속 좀 부진하다 보면 결국에는 굉장히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지금 고개를 드는 쪽에 조금은 비중을 뭐 전부 다 절반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옮겨 놓으시면 오히려 마음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S-오일은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정말 많이 빠졌어요. 밸류에이션 역사적 저점이라는 평가 받고 있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친화석연료 정책으로 인해서 오일 피크아웃에 대한 시점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건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글로벌 시장 안에서 석유 제품 여기 보시면 석유 제품 수요의 부진 지속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저는 이 부분에 좀 굉장히 리스크적인 요인에서는 좀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정제 마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 2.0 시대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여력도 크지 않고 이런 수요 부진에 대한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는 결국에 주가가 상방으로 자리 잡기에는 좀 당분간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S-오일 자체가 많이 빠진 만큼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이
크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흐름을 뒤바꾸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뒤바뀔 수 있는 촉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비중이 50%나 되시기 때문에 일부는 비중을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쪽으로 좀 자금 이동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OL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